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2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2교시 문제 B형풀이를 실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개 슬라이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문제 답안 작성에는 보면 순서 지켜라 라고 되어 있지만 소시간 대비 배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구성 그리고 슬라이드 5, 4, 3, 2, 1, 6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순서로 풀이해 드릴게요. 자, 시험장 환경에서는요, 감독선생님이 바탕화면에 있는 수험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더블 클릭 따닥 하시고 수험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라고 해요. 수험번호 암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수험표는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수험표 그리고 신분증 꼭 들고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신분증, 수험표 그리고 볼펜 하나 들고 가세요.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 요 수험번호를 복사를 하세요.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 되어지고 문제지 배포하는 시간인데,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아래 한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지 다 배포가 난 다음에 감독 선생님이 컴퓨터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절차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 2016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받은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은 모든 과목이 공통으로 답안 폴더 저장 위치 같아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그리고 답안 파일 이름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답안 파일을 저장하고 주기적 저장 전송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해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밑에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문제지도 제가 밑에 다운받을 수 있게끔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실행되어지면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 들어가도록 하겠고, 답안 파일 저장해야 돼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단축키 이 F12번 기능키를 이용하세요.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 바로 떠요. 제일 높은 점수로 합격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능키 중에 제일 큰 값 F12 누르고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를 더블클릭한 다음에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파일명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면 답안 파일 저장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과목 단위별로 해당 답안 작성 요령이 틀린데 파워포인트는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답안 작성 요령을 확인 안 하고 바로요 다음 페이지 문제 전체 구성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도 돼요. 전체 구성은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수정하라 고정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두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목, 하단 로그,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한 다음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요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세요. 슬라이드 크기 대화상자에서 슬라이드 크기 종류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 그럼 그림 어떻게 할까요? 맞춤 확인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맞춤 확인 클릭 하면 요 너비가 약간 줄어들어요. 슬라이드 크기가 줄어들면,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기 탭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문제지 오지 말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절차를 공식화 하셔서 이대로 연습하세요. 세 번째 레이아웃 선택합니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 선택하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 제목 글자 상자를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옮겨요. 요 꼭지점이 끝지점, 슬라이드의 끝지점이 되게끔 이렇게 옮겨요. 그리고 끝지점에 있는 이 조절점을 넓혀요. 슬라이드 너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넓히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는데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니까 슬라이드 1 건너뛰고요.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할 대상을 파악하는데,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 밑에 사각형 깔려있고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위에 포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하단 로그 이미지 요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자, 그러면 제목 부분부터 제목 상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 직사각형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의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 높이값 대충 눈대눈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고요. 첫 번째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정합니다. 도형 채우기 색깔을요, 문제지가 칼라가 아니고요,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할 때밖에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빨강이야 파랑이야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추천드리는 색깔은 밝은 색깔은 요 황록색 세 번째 거 추천드리겠고요. 황록색 세 번째 거, 녹색 강조 3, 강조 6, 60% 더 밝기. 그리고 꼭 도형 테두리가 없음을 요구를 해요. 꼭 저희 있음이거든요. 테두리가 없애야 돼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팁입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을 선택해버리게 되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도형 윤곽선이 없어요. 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의 종류는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에서 5번째 거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그 다음에 대충 너비값 눈대눈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시고, 네. 어둡게 해야 되니까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어두운 걸로. 네. 색깔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가 보이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 보면은 제목 글자에 대한 조건 주어져 있어요.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 흰색 가운데 맞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형은 선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홈 탭에 글꼴의 서체는 돛음이야. 음막할 때 직접 입력 돛음. 크기는 40이야. 40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흰 색깔로 해. 흰색.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으로 해.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제목 도형 끝났고, 제목 글꼴 끝났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삽입하라. 로고 1.jpg. 내 PC 문서에 ITQ 픽처 폴더에 있다. 네, 로고 이미지가 삽입 탭에 이미지에 그림 클릭한 다음에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이 픽처 폴더 없으면 밑에 다운받으세요. 제가 설명란에 올려놨어요.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그래서 문서에 ITQ 폴더 만들고 그 안에다가 다운받아가 압축 푸세요. 자,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1 ABC 주직에서 네, 삽입 이렇게 하면 삽입됐고요. 꼭 배경회색 투명색으로 요구를 해요. 조정 그룹에서 색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밑에 두 번째 투명색 설정 선택하고 마우스로 회색을 클릭.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요 그림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을 2분의 1 크기로 줄여요.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날짜 상자 위에 요렇게 포개게끔 하면 거의 맞춰질 거예요. 문제지하고. 네, 문제지하고 거의 맞춰질 거예요. 문제지 살펴보게 되면, 네. 목차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요렇게 돼 있으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번호 상자, 번호 영역은 여기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문제 조건은 없지만 크기를 16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가 되게끔 하라. 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대해서만 이라고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네. 슬라이드 번호. 네. 어떻게?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림 바닥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머리글 바닥글 대화상자 실행되면 체크박스 네 4개 중에 2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제목은 표시하지마. 이 2개 체크하세요.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마. 그리고 네 모드 적용하라. 모드 적용 누르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편집 끝났어요. 빠져나갑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해당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요렇게 5번 눌렀을 때 두 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 삽입된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 2, 3, 4, 5, 6으로 하지 않고 소요시간 대비 배점 높은 거부터 공략하자. 5번째 거부터 공략할게요. 문제지 구성 설명을 드리면 네,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를 6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표지 디자인인데 40점 배점밖에 안 돼요. 두 번째가 목차 슬라이드 60점, 세 번째가 텍스트 및 동작 슬라이드 60점, 네 번째가 표 슬라이드 80점 배점, 다섯 번째가 차트 슬라이드 100점 배점,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100점 배점입니다.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제일 높은 거는 차트예요. 요거 연습하시면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네. 차트 슬라이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의 제목부터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차트 네 삽입 묶고자료 막대형 삽입할게요. 네, 자 우선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 선택 제목 입력란 클릭 3점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KSTAR 네 운전 플라즈마
유지 시간 이렇게 됐다 그죠? 네, 됐고 다른데 클릭. 자,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개체 삽입 아이콘 중에 차트 삽입 있어요. 얘를 클릭하세요.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 네, 차트 종류는 묶어내려 막 때는 기본값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차트는 엑셀의 기능입니다.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있어요. 요 데이터 입력창에서 네,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문제지 출력 형태의 하단부에 있는 데이터 표, 요 데이터 표 내용을 조금 확대할게요. 네, 데이터 표 내용을 이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연도가 가로 항목이에요. 그래서 항목에다가 여기다가 2016년 엔터, 2016년 엔터, 2017년 엔터, 2018년 엔터, 2019년 엔터, 2020년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여기가 계열이에요. 플라즈마 전류 계열 1에다가 플라즈마 전류 갈려 열고 KA 대문자 갈려 닫고 엔터. 그 다음에 계열 2에다가 유지시간 갈려 열고 초 갈려 닫고. 네, 그 다음에 계열사는 필요 없어요. D열을 열 전체를 삭제하세요. D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2016년 플라즈마 전류는 100이에요 100 입력을 엔터키 열 단위로. 2017년 플라즈마 전류는 500이에요 500 엔터, 600 엔터, 600 엔터, 45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유지시간은 0 엔터, 5 엔터, 21 엔터, 47 엔터, 72 요렇게 입력했어요. 자, 따로 뭐 표시 형식 조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네, 요렇게 하시고 X 눌러가지고 엑셀 데이터 입력창 닫으면 되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이제 네, 요거하고 동일하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는데, 해당 얘 배치가 위쪽으로 약간 올라가야 돼요. 네, 요 정도로 배치하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해당 이 데이터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부터 먼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 충족시키고 세부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중에서는 다섯 번째 것만 밑에 데이터표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5 선택해서 데이터표 표시시키고, 축제형 필요 없어요. 선택하고 딜리트 삭제키 눌러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의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 글꼴은 도둠이 16포인트 차트 영역 클릭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돗, 음막할 때 크기는 16 입력하고 엔터키. 외곽선 설정에 차트 제목 옆에 차트 영역이라고 사각형 풍선글 뜨면 더블 클릭. 차트 영역 서식에서 깡통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르고 실선 색깔 검정 추천 검정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조건 끝났어요. 글꼴과 외곽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요게 차트 제목이죠. 네, 차트 제목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 문제지를 종이로 인쇄하셔서 보시면서 하세요. 네, 종이로 실제 시험장에서도 종이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네, 플라즈마 유지시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글꼴의 종류는 궁서로 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24로 하라. 입력 엔터키. 굵게 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으로 하세요. 네, 채우기는 여기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네, 첫 번째 거 테마색. 테두리 설정하세요. 네, 채우기 접고 테두리에 실선 색깔 검정 됐고요. 그림자 없애 아래쪽으로 하라. 여기 오각형 효과 클릭한 다음에 효과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 펼치고, 그 다음에 미리 설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에 9개 중에 없애 아래쪽은 두 번째 거예요. 없애 아래쪽 선택. 자,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차트 영역, 네, 차트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네, 깡통 채우기 펼치고 단색 채우고 색깔의 종류는 색의 종류는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림 영역 꼭 채우기 흰색을 누겨요. XY 만나는 여기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테마식 첫 번째 거. 네, 흰색 심표 배경일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하기 쉬운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바로와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의 콤보에서 유지시간 초 주황입니다. 네,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표식에는 꺾어 전형으로 변경해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네,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하시고 유지시간 표식에는 꺾어 전형 보조축 체크 확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다음 값표시는 2020년에 유지시간 초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유지시간 초가 꺾어 전형인데 2020년에 요 72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2020년에 꺾어 전형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딱 2020년에 유지시간 초만 선택되어 있고 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 선택해서 72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형 삽입만 남아있는데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문제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수정해야 될 사항 네, 체킹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세로값축 볼게요. 세로값축. 네, 세로값축을 보니까 0, 100, 700 0, 100, 700 네, 수정사항 없는데 여기 네, 축선이 실선으로 보이는데 없어요. 그래서 세로값축을 선택한 다음에 깡통 누른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선 섹션을 실선으로 해야 요게 보여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항목 2016년 클릭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네,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 검은 선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값축 주는 검선 필요 없어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조세로값축으로 쭉 넘어갔을 때 네, 보조세로값축은 최소값 0, 최대값 90 주간격 30 단위로 바꿔라. 네, 수정사항 있어요. 그리고 요거도 마찬가지. 여기 축선 네, 보이게 해야 되니까 보조 트랙값 축 숫자값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먼저 하시고요. 선을 실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막대 그래프 축 옵션 선택한 다음에 축 옵션 다시 펼쳐요. 그 다음에 주 단위를 10이 아니라 30으로 수정하면 최대값도 30으로 90으로 수정될 거예요. 이렇게 주 단위를 30으로 수정하면 최대값도 90으로 수정되어졌어요. 자, 출력 형태를 체킹해보면 여기 꺾어 전형에 여기 그 표식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네, 꺾어 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깡통 누른 다음에 표식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의 모양이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형식의 종류를 마름모로 선택하고 클릭감은 12 추천드리겠습니다. 12 요렇게 하게 되면 문제지하고 거의 같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그 문제지의 요구사항으로서 네, 도형 삽입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운전기록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요거 처리하라 이거거든요. 모서리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에 도형에서요.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 보면 플라즈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정도 놓으세요. 위로 약간 더 올라가야 되겠네. 네. 자, 운전 기록 갱신이라고 내용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해당 도형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요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스타일을 미세요가 파란 강조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도형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게 미세요가 하이펀 강조 1입니다. 꼭 요거를 요구해요. 미세요가 하이펀 강조 1 요거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줄 두 번째 열 거 클릭. 자, 그 다음에 글꼴 네,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18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만 수정을 해주면 네, 수정 완료됩니다. 요 동그라미 노란 점, 요 노란 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게 하시면 네.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입니다. 마찬가지 순서로 네,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의 슬라이드 작성하고 그릴꼴에 대한 조건 주어져 있고요. 제목 위에 글꼴 내용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표가 여기가 표입니다. 표는 네,
줄수가 하나 둘셋 칸수가 하나 둘셋 칸이에요. 3 곱하기 3짜리고 그 다음에 상단 도형이 요게 영역이고요. 좌측 도형이 요거예요. 자 그럼 먼저 표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제목부터 삽입하고 표 삽입할게요. 자 제목은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2점 입력하고 우리나라의 핵융합 그 다음 텍스트 입력 상자의 첫 번째 거 표 삽입 클릭을 한 다음에 3 곱하기 3짜리에요. 열개수 3, 행개수 3, 줄수, 칸수 확인. 자 표에 대한 세부 조건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강조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 스타일에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목록 요 범위 내에서만 요구가 되어져요. 요게 표 스타일 1 영역이에요. 이 중에서 5번째 거 하나, 둘, 5, 6 요겁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네.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5 맞죠? 클릭. 자 알록달록인데 단색이니까 꼭 여기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 해제하세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 해제해서 단색이 되게끔 하고 출력 형태를 보고 꼭지점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의 위치 및 크기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E자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네, 높이 값은 요보다 좀 더 높게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 모서리 따는 이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눈대중으로 가늠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대충 눈대중으로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 딴 조절점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표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핵융합 에너지 개발 엔터 추진 기반 확립 오른쪽 먼저 입력해도 되고 아래쪽 먼저 입력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내용만 입력하면 돼요. 데모 플랜트 엔터 기반 기술 개발 핵융합 발전소 엔터 건설 능력 확보 조금 확대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국내 콜론 K스타 장치 엔터 운영기술 확보 K스타 고성능 엔터 운전기술 확보 핵융합 발전소 엔터 설계기술 확보 마지막 국제 콜론 공동 이터 엔터 건설 참여 이터 완공 기여 및 운전 준비 이터 운영 핵심 역할 수행까지 내용 입력했고요. 자 표 편집은 두 가지 설정하셔야 돼요. 먼저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세 가지 설정해야 되는데 글꼴 문제에서 제목 위에 글꼴은 굴림에 18로 해. 네, 홈탭에 글꼴의 서체는 굴림 18 됐고요. 그 다음에 표 셀 내에서의 내용물 정렬 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돼 있어요. 요거는 네, 표도구의 레이아웃에서요. 요 가로 가운데 여기 세로 가운데 요렇게 맞춰도 되고 홈탭에 있는 여기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렇게 맞춰도 돼요. 네, 어떤 거 해도 상관없는데 요게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줄간도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줄간도 벌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줄간격 여기서 단락에서 해야 되거든요. 줄간격 펼치면 들어와 1.5 해주시면 돼요. 줄간격 1.5 이렇게 세 개 하지. 네, 단락의 수평 가운데 텍스트 맞춤 중간 그리고 줄간격 1.5 표 편집 끝났고요. 자, 표 위에 삽입된 상단 도형은 밑에 깔려있는 게 사각형 깔려있네요. 네, 한 세트예요. 두 개 도형 포개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직사각형 삽입한 다음에 네, 요렇게 삽입을 하고 그 위에 하트가 포개져 있는데 요 테두리가 보이는 걸로 돼 있는데 저 테두리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다시 테두리가 보이게끔 설정이 되어지고 해당 체육 색깔 조금 어두운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바꿔주고 네. 문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색깔 구분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삽입 탭에 도형이 하트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여기 하트 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1단계. 자,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 테두리 선택하고 홈탭에 굴림에 네,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해야
수정사항 없게끔 한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야지. 네, 다른 것도 수정 안 해도 되니까. 네. 자, 요 포괄적 블록 지정. 자,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는 놀건이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네, 키를 두 개를 눌러줘야 돼요.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하고 엄지검지 가지고. 네,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네,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 다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자, 좌측 도형에 대해서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네, 삽입 탭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에서 찾아보면은 한쪽 모서리만 둥근 거는 저기 있다는 끝에 세 번째 있어요. 끝에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지고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Alt 키를 누르고 약간 움직이세요. 왼손으로 Alt 키,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르고 그러면 약간 미세하게 조정되거든요. 크기 조정이. 네, 안쪽으로 약간 들어쓰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 대칭,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할게요. 비전.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네,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라디에이션 선형 아래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요구 조건이 좌측 도형요. 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줄까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게 선형 아래쪽이에요. 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네, 요거도 엄지검지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높이값을 저 밑에까지 좀 높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내용을 목표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표를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밑에 깔려야 되는데 이건 표가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까지 해서 최종 네 번째 표 슬라이드 작업을 완료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세 번째 슬라이드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인데, 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는 글머리 기호에 대한 적용과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네, 동영상 삽입하는데 동영상에 대한 세부 조건은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영타가 있고 한타가 있는데, 제목 먼저 입력하고 한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글자 상자 클릭한 다음에 1점 입력하고 핵 융합 발전. 해당 글자가 한글이 아니고 계속 영어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 작업 표시줄에 아래하라고 되어 있으면 요 한국어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야 돼요. 자, 핵 융합 발전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영타가 먼저 있지만 한타 내용을 먼저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핵 융합 발전. 한타가 한글 내용 타이핑이 좀 더 속도가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핵 융합 발전의 핵 융합 로는 에너지 특성 및 구조상 폭발 불가 엔터. 앞에 글머리 기호가 있는 거는 엔터키 누른 거예요. 네.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 에너지 엔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미래 에너지까지 내용 입력이 됐고요. 한타 기준으로 내용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수준이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단락에 글머리 기호 펼침 버튼에서 네, 세 번째 거 다이아몬드 네,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 그 다음 문단에 대한 편집은 네, 글꼴 서체는 굴림을 하고 크기는 24로 하고, 그리고 굵게 하라. 네, 꼭 요구로 되어져요. 그 줄간격 1.5라 하라. 단락 그룹에서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였죠. 요거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용 부분 블록 지정하되 반드시 이 내용 부분은 이 수준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들여쓰기는 내용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 누르면 돼요. 탭키. 네, 탭키를 누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고요. 탭키 누르면 그 다음에
체크 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체크는 글머리 끼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체크. 요거 대조표 글머리 끼우.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조건은 대조표 글머리 끼우는 굴림의 20포인트의 줄간격 1.5라고 못 박혀 있어요. 네. 글꼴의 자체는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 20을 요구합니다. 네, 20. 그 다음에 줄간격은 1.5 요렇게 하는데, 해당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를 크기를 이렇게 줄이다 보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요. 글자 크기가 줄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글상자에서 마우스를 누르던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옵션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옵션에 텍상자에 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을 바꿔버리세요. 자동 맞춤 안함 하면 글자 크기가 줄더라도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글상자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이렇게 하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위치가 약간 조정이 좀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두 번째까지도 얘 왼손이 컨트롤 시프트를 복사 버튼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요 테두리, 글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내리세요.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타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폭발 불가 에너지, 미래 에너지 끝났네요. 똑같으니까 네, 수능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영타로 바꿔줄까요? 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What is plasma? 물음표 앞에 한글 지우고, 그 다음에 내용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plasma is one of, 조금 확대할까요? 더 four basic states of matter and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네, 자동 줄여 바꾸면 되게끔 합니다. can be artificially generated by hitting neutral. 네, 빨간 줄은 오타인 것 같은데 체크해봐 이렇게 되시죠. artificially, A가 T가 빠졌네. 네, artificially 됐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하지 말고요. 네, 쭉 입력하세요. get is or by strong electromagnetic fields까지 내용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상자의 너비값 요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하면 자동 줄바꿈이 돼요. 됐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삽입 탭 미디어의 비디오에서 내 PC의 비디오 선택한 다음에 ITK 픽처 폴더는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 탭 더블 엠베이 삽입. 자, 세부 조건은 딱 고정적으로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 시작을 꼭 네, 자동 실행 요구하고 반복 재생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및 그 크기값 문제 조건에 맞게끔 네,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작게 됐어요.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는 문제지 보지 말고 제목을 목차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지워요. 그 다음 문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를 보면 동일한 도형 목차가 4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돼요. 자, 밑에 깔려있는 게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갈매기형 수장이 네, 위에 포개져 있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지를 보고 여기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의 도형에서 밑에 직사각형 하나 깔려 있어요.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위치값, 네, 이렇게 너비값을 제목을 봐야 돼요. 목차 이 정도니까 한 이 정도. 네, 꼭 이 도형 선 없음 요구래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위에 포개지는 도형으로서는 네,
삽입 탭에 도형의 저기 블록 화살표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여기 갈매기형 수장 숫자 1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 도형 윤곽선 없음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채우기 색깔을 좀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했고요. 네. 글자 색깔이 흰색이네요. 홈탭의 글자 색깔 흰색깔. 네. 자, 그 다음에 행용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글상자 별도로 삽입 탭의 텍스트의 tex상자 가로 tex상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누르고 너비값 전체 너비로 이렇게 하시고 밑에 깔려있는 직사각형 너비로 하시고 행용합 발전 이렇게 했고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글꼴 홈탭의 글꼴에서요 글꼴에서 채는 도둠의 24포인트 도둠의 24포인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글자 크기 조절하면서 위치가 약간 이동되니까 네 됐네요. 자, 요거를 4개가 되게끔 해야 돼요. 4개가 되게끔 컨트롤 시프트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줘야 돼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끌면 복사가 되는데 시프트 키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하나 둘 한 번 더 셋 내용 수정 2 3 4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나라의 핵융합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는 KSTRA 운전 플라즈마 유지시간 이렇게 했고 마지막 네 번째 목차는 핵융합 vs 소문자 대 핵분열 이렇게 됐습니다. 네, 됐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렇지. 약간만 조정해 줄까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세부 조건을 꼭 두 가지 요구합니다. 네, 첫 번째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두 번째 그림 삽입하고 자르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세 번째 목차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슬라이드 3, 5로 설정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세 번째 목차 내용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지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 반드시 현재 문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목차 목록에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확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 동영상이 아니라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의 이미지의 그림 픽처 폴더 내에 있는 그림 4.jpg 요구하고 있어요. 그림 삽입 자르기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6개 그림 중에 이 옆점만 남겨라. 자르기 클릭한 다음에 자르기 클릭 조절점 네, 왼쪽 상단 꺽쇠 하단으로 내리고 오른쪽 하단의 꺽쇠를 마우스로 이렇게 좌상단으로 됐고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에 네, 문제 출력 참조해가지고 네, 요렇게 배치 됐죠?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60점 배점 끝났고요. 다음 첫 번째로 넘어가서는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블록 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시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도형 편집 영역이 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워드아트가 이 부분이고요. 네, 뉴클레이어 퓨전 그 다음 그림 삽입 요 세 가지. 네, 자, 먼저 도형이 사각형 도형이 한 3분의 1보다 조금 더 넓은 너비로 하나 삽입되어 있다 그죠? 네, 직사각형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도형 직사각형 그 다음 요 너비로 요렇게 삽입했어요. 자,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에 그림 채워라. 그러면 이제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서 그림 선택하셔야 돼요. 삽입에 그림 하면 안 돼요.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채우는 대상 그림은 그림 1.jpg와 픽처 폴더에 있는 파일에서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1 네, 타이핑 치는 그림 삽입.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요. 이 삽입된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 50% 설정하라.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그림 서식 대화상자에 깡통 채우기에서 여기에 투명도 있어요. 0% 돼 있는데 50으로 수정하세요. 마지막으로 도형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야.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5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도형 편집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 네, 두 번째 워드아트 살려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입력해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여러분 문제지 출력 형태 문제를 출력해서 얘 종이를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우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입 탭에 글상자 먼저 사입할게요. 텍스트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요. 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네, N 대문자, 네, UCLEAR, nuclear, few, F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fusion 이렇게 네, 내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 변환 밑에 있는 글꼴부터 글꼴의 종류는 굴림을 하세요.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 변환은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에 있는 텍스트 효과에서요 오른쪽 줄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변환 텍스트 효과 변환에서 오른쪽 줄이기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요게 오른쪽 줄이기 찾아집니다. 네,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마우스로 이렇게 네, 크기 조절을 하게 되면 이게 스마트 아트로 워드 아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워드 아트로 바뀌어가지고 크기도 같이 조정이 되어져요. 이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반사, 텍스트 반사에 대한 조건은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옵셋은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해서 여기가 이제 건접 반사고 여기가 2분의 1 반사예요. 2분의 1 반사의 세 번째 거가 8포인트 옵셋이에요.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렇게 설정했고 마지막에 그림 사회봐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팁으로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이 그림을요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위치가요 네, 오른쪽 상단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오른쪽 상단 여기 배치하고 크기 및 너비값 이렇게 조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끝냈어요.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40점 배점입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 네, 100점 배점이지만 소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에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내용부터 먼저 제목 4점 핵 융합 vs 핵 분열 그리고 텍스트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세요. 지우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두 개 도형 꾸러미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이고요. 두 번째는 도형 편집입니다.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같은가요? 같네요. 위아래가 네, 뒤집어져 있는 모서리 양쪽 모델로 둥근 사각형이 밑에 깔려있고요. 먼저 사입한 게 밑에 깔리니까 밑에 깔리는 것부터 먼저 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좌우 배치를 해서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편집할게요. 네. 자, 먼저 밑에 깔리는 왼쪽 첫 번째 그룹에 밑에 깔리는 도형은 양쪽 모델로 둥근 사각형. 자주 보셔야 돼요, 도형이요. 이 도형 뭐지? 네. 저기 끝에 두 번째 거. 양쪽 모델로 둥근 사각형. 자주 보셔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융합 제목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고, 네, 이 정도. 한 다음에 상하 대칭돼 있는데 상하 대칭하기 전에 오른쪽 밑에 깔려있는 게 이거와 같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브스 이렇게 해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 해당 도형 선택하고 그리기 도구 정렬의 좌우 상하 대칭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네,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에 있는 여기 갈매기형 수장이에요. 갈매기형 수장. 자, 여기 조절점 가지고 이 너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에너지 됐고요. 자, 처음으로 글자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글꼴 위에 보면은 굴림에 18포인트 돼 있어요. 네. 홈 탭에 글꼴에서 째는 굴림에 18포인트.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후에 글자 삽입하는 도형에 대해서는 네, 글꼴 수정 안 해도 돼요. 자,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이 이게 두 번째 있는 게 기본 도형인데 네, 상하 대칭돼 있네요. 자, 한쪽 모서리 달린 사각형 세 번째 거예요. 네, 1g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맞춰가지고 요렇게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네 얘를 오른쪽으로 복사 버튼 이렇게 한 다음에 상하 대칭 돼 있어요. 상하 대칭. 그 다음에 1g 1g 소문자 이퀄 석유 석유 2통 이렇게 됐고, 자 글자를 입력해 보면 너비값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너비값이 좀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요거도 약간 너비가 좀 더 조정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상하 대칭되어진 내용물의 그 도형의 글자는 직접 사용하면 안 돼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해당 이 작업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했던 것처럼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를 하나 사용을 한 다음에 내용을 여기서 입력을 해서 위에 포개요. U-235 연료 이렇게 됐고, 글꼴 네 굴림이 18포인트 수정하고요.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얘를 포개요. 위에 요렇게 삽입된 것처럼 요렇게 포개세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핵분열이라고 되는 거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짜리 별이에요. 삽입의 도형에 별미 현수막이 8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한 다음에 네, 대충 눈대중으로 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핵분열 입력을 하고, 네 너비를 줄이면 얘가 한 줄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질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중성자 되어 있는 거와 우라늄 중성자는 스마트 아트입니다. 스마트 아트 네, 2개 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 스마트 아트에 2개 사입되는 대상은 하나는 기본 모양, 하나는 글상자의 개수 줄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에서 중성자 얘는 목록이 있어요. 목록형에서 찾아보면은 요거네요. 네, 세로 상자 목록형 클릭. 이건 기본 모양이에요. 기본 모양은 글상자에다가 바로 내용 입력해 버리세요. 중성자 핵분열 생성물 기타 생성물 이렇게 하시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18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굴림하고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굴림의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개체 상자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아트 2개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네,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종류가 3차원 경사 요구하고 있어요. 3차원의 두 번째 게 경사예요. 예,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물의 글자 색깔은 그대로네요. 네, 됐고, 자, 왼쪽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에 있는 조절점을 마우스로 줄이세요. 많이 줄이세요. 많이,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경험치입니다. 해보면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다라는 게 해보시면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우라늄과 중성자도 마찬가지 스마트 아트인데,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 아트인데, 요거는 뾰족한 화살표 모양이 있으면 프로세싱에 찾아보면 웬만하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반드시 모양, 이 글자 상자 개수가 하나가 줄든지 하나가 늘든지. 자, 그럼 요 모양하고 비슷한 걸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닫힌 갈매기형 수정 프로세싱인데 요 3개인데 요건 2개죠. 네, 하나 꼭 수정하는 게 요구가 되어져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글자를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가 틀리면 반드시 왼쪽에 있는 이 펼침 버튼 요거 눌러가지고 요 텍스트 입력창에서 내용을 입력해야 돼요. 우라늄. 그 다음 밑에 중성자 마지막 거 지워야 돼요.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 X 이렇게 하시고 해당 테두리 선택하고 순서 중요합니다. 글꼴요 굴림의 18포인트 먼저 수정합니다. 굴림의 18. 그리고 해당 테두리 더블클릭 스마트 아트 개체 3차원 만화는 펼침 버튼 3차원의 세 번째 거가 만화예요. 네, 클릭. 색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자, 문제지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흑백은 색깔이 다르다 같다는 구분이 돼요. 어둡다 밝다로. 요건 다른 색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색 변경해서 여기 첫 번째 색상이 첫 번째 거 하시면 무난해요.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해야 되니까 글자 색깔, 네, 마지막으로 홈탭에 글꼴 색깔 검정 이렇게 하시고 해당 요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많이 줄인 다음에 그 다음 끌어가지고 배치. 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이 끝났고요. 네, 첫 번째 그룹.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을 넘어가서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네, 팔각형이 먼저 삽입되어 있네요.
삽입의 도형에 저 기본 도형에 8 첫 번째 줄에 네. 팔각형이 먼저 이렇게 삽입되어 있네요. 자, 그 위에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에 있는 끝 두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거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요 모양인데 틀리죠? 요 조절점 있죠? 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조절점을 이렇게 올리면 요 모양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글자를 적다 보면 너비값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좀 더 넓어져야 되겠네? 넓혀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쪽 모듈에 달린 사각형 D-T 연료되어 있는 거는 양쪽 모듈에 달린 사각형은 네, 사각형 섹션의 네 번째 거 D-T 연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g 이거는 평행사변형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평행사변형 1g G 이퀄 석유 8톤. 네, 글자 입력에 보면 너비값이 분갈이 된다 그랬어요. 이 너비가 좁으면 너비를 더 넓혀주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거 모듈에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파선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선의 종류 실선으로 하고요. 네, 너비값은 한 2.25 정도가 무난해요. 2.25 정도가 무난해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 파선으로 이렇게 선택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핵융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기 도형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에 첫 번째 줄 중간 단 정도에 있는 순서도 문서 핵유관 하다 보니까 이 높이가 약간 조절돼야 되겠네. 네, 핵융합 됐고요. 그 다음에 한쪽 모듈에 달렸고 한쪽 모듈에 둥근 거 중수소 삽입 탭의 도형이 사각형 섹션에 한쪽 모듈에 둥글고 한쪽 모듈에 달린 사각형은 네, 네 번째 있어요. 끝에 네 번째 거 좌우 대칭 돼 있네요. 네. 좌우 대칭 돼 있습니다. 중수소. 그 다음 3중수소는 별이 하나 둘 셋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짜리 포인트 별 도형에 저기 별면 수막이 8, 7, 6번째 거 요건데, 네, 요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3중수소 내용 입력을 해서 해당 너비 가늠하시고 회전돼 있어요. 요렇게 회전을 시켜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성자 헬륨 두 개의 도형 똑같은데, 자, 눈물방울이에요. 사이의 도형이 기본 도형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줄 네 번째 눈물방울 중성자가 기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얘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 버튼 이렇게 하시고 좌우 대칭 돼 있어요. 대칭에 좌우 대칭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이 이게 중성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헬륨이에요. 네, 헬륨 이렇게 하고 두 개 선 연결돼 있어요. 네, 선 연결은 자, 삽입의 도형입니다. 도형에서 직선 연결돼 있어요. 선 첫 번째 거 좀 확대할까요? 네, 여기 연결 포인트 점 클릭, 그 다음에 끝 지점 마우스로 이렇게 헬륨의 요 포인트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선의 종류는 실선으로 하고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이제 시작과 끝 여기 화살표 머리끌 유형을 타원 화살표, 화살표 꼬리 유형을 타원 화살표 요렇게 해주시면 모양이 요렇게 네, 같게 수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색깔을 한꺼번에 할 거예요. 네, 마지막에 할 거예요. 채우기 색깔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같은 색깔 채우고자 하는 거는 선택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도형 채우기 색깔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네, 같은 색깔 톤 이렇게 색깔을 보면은 이게 비슷한 색일 거야 라고 분간이 되어지는 게 있으면 같은 색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임의적으로
체육 색깔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좀 어두운 거는 어두운 거 대충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대충만 하면 됩니다. 네, 문제지는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됐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꼭 글자 색깔이 흰색인 게 한 개 있어요. 요 중성자가 그렇습니다. 네, 중성자는 체육 색깔이 좀 어두운 걸로 돼 있고, 그다음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있어요. 그래서 홈탭에 글자 색깔 흰 색깔 바꾸는 게 한 개 꼭 있어요. 네,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 자, 오히려 배점이 높은 거, 네, 소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게 있어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 자, 그룹화가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룹화 근데 엄청 쉬워요. 첫 번째 여기 1그룹 영역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의 그룹 됐고, 두 번째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지정,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의 그룹 이렇게 하면 그룹화 끝났고요. 이게 10점이에요. 뭐 30초도 안 걸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에까지 다 시간 내에 못한다면 멈추시고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을 하세요. 애니메이션 20점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그룹 단위별로 첫 번째 그룹부터 먼저 애니메이션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바운드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나타내기에 보면 바운드 있어요. 요거 선택하면 되고, 그러면 콩콩콩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룹 선택하라고요. 네, 두 번째 그룹 선택하고, 그다음 조건에서요 나누기 가로 바깥쪽 돼 있어요. 마찬가지 애니메이션에 요 펼치 모드 눌러서 바깥쪽 나타내기 보면은 나누기 여기 있어요. 선택하고 방향을 꼭 바꾸는 걸로 있어요. 옵션 효과 옵션에서 가로 바깥쪽으로 돼 있죠. 문제에서 네, 가로 바깥쪽 요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네, 완성이 됐습니다. 2022년 8월달 네,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문제 2교시 문제 B형 풀이 해드렸고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들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보시다시피 이 도형의 종류가 어느 거야? 라는 걸 빨리 캐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스마트 아트도 마찬가지고 자주 보셔야 됩니다. 네, 다른 방도는 없어요. 네, 전편집은 요구 안 되니까 기본 도형의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정도만 나오니까 자주 보셔가지고 빠르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학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